안녕하세요. 루니프입니다. 이번에 실습하려는 주제는 핀툴이 아닌 다른 분석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핀툴은 DBI로서 매우 강력한 분석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핀툴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다른 분석 도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적 분석의 경우 핀 API를 이용하여 수행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동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분석 도구가 더 이상 없는 것은 아니겠죠.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사실 실습이라기보다는 공지사항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분석 도구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디버거, P뷰어, 그리고 헥스뷰어입니다. 각 도구를 다운로드받고 설치를 한 후에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소개드리는 도구들은 모두 무료 사용이 가능한 도구입니다. 처음 소개드릴 분석 도구는 X64 디버거입니다. 디버깅은 버그를 잡는 행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디버거는 버그를 잡는 도구입니다. 대표적인 동적 분석 도구에 해당합니다. 프로그램을 한 줄씩 실행하면서 내부의 기능성을 파악하는 도구이지요. 그 다음 소개드릴 분석 도구는 P뷰어입니다. P는 포터블 엑시큐터벨의 줄임말로 소지가능 실행가능이라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단어입니다. 윈도우즈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은 모두 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exe 파일은 P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이 분석 도구는 P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뷰어입니다. 이 분석 도구는 정적 분석을 수행합니다. 동적 분석과 다르게 분석 대상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즉, 동적 분석과 정적 분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분석 시 프로그램의 실행 여부입니다. 두 분석 방법은 그 외에도 차이점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는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분석 도구는 HXD입니다. 앞에서 헥스뷰어라고 소개드렸지만 정확히는 헥스에디터입니다. 또한 분석 도구라고 소개드렸지만 정확히는 편집기라고 봐야 합니다. 즉, 분석은 위의 두 도구로 수행할 것이고, 분석 결과로 어디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 이 헥스에디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참 간단하죠? 우선 모두 다운로드 받은 후에 실제로 작동시켜 볼게요. 이제 다운로드 완료된 분석 도구들을 모두 압축 해제하여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분석 대상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나 더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공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들어보셨을 법한 크랙미 프로그램입니다. 크랙미란 역공학을 연습하기 위하여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크랙미의 이름 그대로 나를 크랙해 주세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도전적인 역공학 관련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 크랙미를 다운로드 받는 이유는 이것을 지금 바로 역공학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의 분석 대상 프로그램이 모두 동일한 구조와 코드로 구성되기를 바라는 의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헬로월드를 구현하였지만 컴파일러나 운영체제에 따라서 모두의 헬로월드가 똑같은 코드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고자 저와 완전히 동일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습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크랙미 중에서도 유명한 에벡스 크랙미를 다운로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벡스 크랙미를 배포한 공식 페이지 또한 폐쇄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식 페이지와 유사한 타 홈페이지에서 해당 크랙미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랙미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한 주소는 아래에 기입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크랙미 파일의 압축 해제가 완료되면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PE뷰어를 더블 클릭하여 실행하신 후 드래그 앤 드롭으로 크랙미 파일을 집어넣어 주세요.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와 문자가 보이실 텐데 이는 추후 이야기하게 될 PE 구조를 학습하신 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PE뷰어는 분석 도구이긴 하지만 변경 및 저장 옵션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PE 구조를 보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직 PE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HXD는 별도의 설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설치를 완료한 후 HXD를 실행해 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크랙미 파일을 집어넣어 주세요. 16진수로 표기된 파일의 구조가 모두 보일 것이고 이것을 PE 구조체에 따라 보여주는 분석 도구가 PE뷰어인 것입니다. HXD는 변경 및 저장 옵션이 있기 때문에 PE 구조를 학습하신 분들이라면 해당 파일의 구조를 변경하여 새롭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E 구조는 매우 민감하므로 아무렇게나 변경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PE 구조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그니처가 제일 앞에 존재하는데 EMG라는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어서 저장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실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PE 구조를 모두 학습할 때까지는 HXD로 PE 구조를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정적 분석의 경우 어느 정도 PE 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식이 없어도 사용 가능한 분석 도구인 디버거를 실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동적 분석의 경우에도 관련 지식은 있어야 하지만 정적 분석에 비하여 그 수준이 낮아도 디버거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디버거를 사용한다는 것은 소스코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즉 바이너리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어 혹은 적어도 어셈블리어는 공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레지스터 혹은 스택에 관련된 내용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셈블리어, 레지스터, 스택 등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다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거를 실행한 후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크랙미 파일을 올려놓습니다. 저와 동일한 화면이 나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인데 우선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셈블리어, 메모리, 스택, 레지스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대로 저를 따라 해보세요. 우선 레지스터 화면에서 EIP 레지스터에 어떠한 값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IP 레지스터에 기록된 값이 400,000 1000이 아닌 7로 시작하는 어떠한 값인 경우 F9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EIP 레지스터의 값이 400,000 1000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코드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드 화면이 저와 동일하게 변경되었나요? 코드 화면의 좌측에는 400,000 1000이라는 주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EIP 레지스터는 지금 실행할 어셈블리어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0,000 1000 주소의 검은색 배경이 씌워져 있는데 이것이 400,000 1000에 있는 어셈블리어를 실행할 차례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F8을 누르면 400,000 1000에 있는 어셈블리어를 실행합니다. 이제는 400,000 1002의 검은색 배경이 씌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F8을 꾹 누르고 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4102에서 잠깐 멈추다가 메시지 창이 하나 뜰 것입니다. 이 메시지 창의 확인을 눌러보면 4010번지 13을 실행할 차례가 됩니다. 다시 F8을 꾹 눌러보면 400,000 1036에서 메시지 창이 또 발생하고 확인을 누른 후 또 F8을 꾹 누르면 이제는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동적 분석을 수행한 것입니다. 디버거의 크랙미를 적재한 후 이것의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한 것입니다. 방금 전에 무엇을 눌렀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F8입니다. 이제 디버거의 화면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더하기 F2를 눌러보세요.
이것은 지금까지 분석하였던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분석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다시 F9를 눌러서 40만 1000 화면으로 건너뛴 후 이번에는 F8이 아닌 F9를 눌러보세요. 메시지 창이 연달아서 두 개가 뜨고 바로 종료됩니다. F9는 프로그램을 끝까지 쭉 실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코드 화면에서 40만 1022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한 라인이 회색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F2를 누르면 주소의 붉은 배경색이 칠해집니다. F2는 중단점을 설정하는 단축키입니다. 이제는 F9를 눌러도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되지는 않고 메시지 창이 하나 뜬 후 40만 1022에서 멈춰 있을 것입니다. 중단점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F9로 실행하였을 때 일단 한번 멈추게 하는 표식입니다. 단, F8로 어셈블리어를 한 줄씩 실행하였을 때는 중단점에 의하여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버싱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도구를 다운로드하였고 간단한 실행 방법에 대하여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영상의 주제가 리버싱 환경 구성하기인 만큼 상세 분석 방법 및 PA 구조는 더 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디버깅은 디버거 자체의 단축키를 눌러보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F8, F9, 컨트롤 더하기 F2, F2 등 제일 기본적인 단축키입니다. 디버거로 유의미한 분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셈블리어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조만간 학습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직 영상 편집이 익숙하지 않아서 비정기적으로 업로드되지만 조금 더 익숙해지면 자주 강의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된 질문은 언제든지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루니프였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가 하는 말이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